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단기적인 흐름을 단타적으로 잡아들였던 구간으로 단기적인 흐름을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부터 중장기 대응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입니다. 그동안의 영상을 계속 보셨다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에서 현재 어떤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흐름에서 붙는 비트코인의 상승은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결국 굉장히 큰 하락을 동반한 차트의 흐름을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쌍봉의 흐름으로 비트코인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흐름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점을 깨지 않는다고 하면 손절가를 정확하게 잡아드렸고요. 그 안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롱을 잡기에 좋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잡았던 구간,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이 나왔을 때 두 번째 구간 다 적중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그거 대비 현재 비트코인이 14%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알트코인의 흐름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반대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알트코인도 함께 다뤄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비트코인은 예상했던 쌍봉의 정상을 향해 가는 흐름과 아니면 더 가는 흐름인지 아마 이 두 가지 흐름밖에 결국 없을 건데요. 결국 저는 아직까지도 더 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더 간다는 의미가 뭐 여기서 엄청난 대폭발이 나온다 이런 더 간다가 흐름이 아니라요.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로 봤을 때 결국 비트코인은 10% 11% 내의 범위지만 더 간다라는 말로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은 쌍봉의 흐름 내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근거의 바탕으로 항상 말씀드렸던 게 큰 봉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큰 봉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 4시간 봉, 1일 봉, 월봉은 보면서 그 큰 봉들을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근거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자, 지금 이렇게 양봉으로 계속 올라가는 거 인트로에서도 말씀드렸죠.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봉은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장 큰 봉인 바로 6개월 봉입니다. 현재 6개월 봉이 2023년 1월 1일부터 무려 2년도 아닙니다. 2년하고 4개월 동안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무려 몇 개월 봉이요? 6개월 봉이요. 그러면 이 6개월 봉이 지금껏 비트코인에서 나왔느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트코인 판에서 비트코인의 역사를 통틀어서 6개월 봉이 지금까지 상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3년도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뭘까요? 결국 빠른 시일 안에 말 그대로 2년 동안에 상승했던 흐름이 최소한 음봉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이제 머지않았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왜 조금 더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2023년부터 시작됐던 이 봉이 있죠? 이게 2023년도 봉입니다. 지금까지의 봉을 보면 다 전체가 상승이 나왔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 봉은 그 다음 봉에서 더 커져야만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상승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봉이 나왔던 2023년과 그 다음 봉이 나왔던 2023년 7월 봉 다 뭡니까? 그 전봉보다 점점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연도 지금 진행 중인 1월 1일부터 생성됐던 봉이 7월 1일 날 끝나게 되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봉이 기존 봉보다 여기보다 더 커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기존 봉보다 커지려면 저가 대비 얼마가 올라야 할까요? 우리는 기존 봉에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49,000, 그냥 넉넉히 5만이라 잡겠습니다. 5만부터 고점이었던 10만 8천까지 5만 8천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저점이었던 7만 4천부터 5만 8천을 더한 13만 2천이 기본적으로 더 커져야 하고요. 그러려고 하면 13만 2천이 되려면 하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봉이 올라가야 하고요. 여기까지 가야 13만 2천인 거고요. 그래야 전봉보다도 크고 계속적인 상승의 기본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가 양봉으로 가야 하고요. 그래야 또 7월 1일 봉에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계속적으로 깔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가느냐 더 가지 않느냐로 봤을 때 지금 당장으로 보면 제가 잡아드렸던 구간이 뭐였습니까? 바로 고점, 외봉이었던 고점 부근까지는 그래도 넘겨야 기본적인 외봉과
쌍봉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더 큰 하락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기존 고점이었던 10만 9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더 갔냐를 물어본다면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약 10% 내외까지는 그래도 좀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기적인 흐름에서 잡아들였을 때는 강력하게 위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 손익비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부근에서 다시 묻는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은 비중을 줄이고 롱과 숏에 대해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롱과 숏에 대해서 손익비적으로 좋지 못한 구간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요 굉장히 추세선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추세가 변화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19년도부터 만들어졌던 비트코인의 대상승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이 사이클 변화인데요. 보통 차트를 보면 무지개 사이클부터 굉장히 많은 차트들이 돌아간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이겁니다. 이미 고점들을 항상 돌파하면서 그 사이클적인 변화들이 항상 왔었습니다. 이때 첫 번째 2017년도 대한민국의 대불장을 일으켰던 그 첫째 사이클이고요. 그리고 고점을 변화시키고 그 이하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고점들을 방어하다가 다시 한번 눌림 포인트가 왔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그 다음 바로 그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똑같이 고점을 돌파한 후 어떻게 됐습니까? 또다시 고점, 방어, 하락, 그 다음 상승 사이클을 타면서 현재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전체 사이클을 봤을 때 어떤 흐름이 보이냐면 지금 사이클은 아예 첫 번째 사이클이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사이클 하나가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 구간, 여기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이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또다시 그림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의 흐름대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사이클에서는 상승으로 보고는 있지만 이 흐름이 더 큰 상승에 있어서 완전한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라 7월부터 생성되는 고점, 저점만 깨고 고점만 높이면서 7월에 이제 하락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갈 수 있느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 신의 영역이긴 하죠. 이게 만약 상승을 한다면 그 이상 가야겠죠. 하지만 더 갈 수 있느냐 물어보면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예 갈 가능성이 없느냐? 아닙니다. 지금 말 그대로 6개월봉이 그러면 어디서 끝나는 게 베스트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3일봉을 제가 비교해서 드릴게요. 가장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3일봉을 가져왔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을 잘 보시면요. 3일봉이 굉장히 많은 수로 양수로 전환을 하면서 마지막 피날레를 찍는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의 6개월봉이 가장 꼭대기 바로 어깨 이상에서 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깨냐 아니면 정수리에 있느냐는 사실상 맞출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현재와 차트와 비교를 했을 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제가 6개월봉의 계속적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결국 시간적인 싸움입니다. 조정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게 어느 때 나오냐가 문제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봉을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6개월봉이 현재 망치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승을 하려고 하면 위에 더 갖다 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다시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완전히 상승을 하기 위해서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꽉 찬 망치형이 나오고 있죠. 자, 이게 무슨냐? 지금도 망치형으로 끝나게 될 경우 7월 1일까지 시간을 버티면서 끝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던 이 부분 있죠? 2024년 7월 1일날 끝났던 고가 기준으로 이게 결국 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였던 저항이 여기서 지지를 받고 마지막 피날레로 가게 됩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남은 이제 5월 20일 끝나고 6월 마지막까지 약 한 달하고도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죠. 이 40일 동안에 2025년 1월 1일부터 생성했던 6개월 봉이 지금부터 11만 3,200에서 끝나고 망치형을 완전하게 끝나게 되면 여기였던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통해서 피날레를 찍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줄기차게 비트코인에서 14K까지는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예측과 빗나가면서 비트코인이 일찍 하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40K까지 비트코인이 가는 거는 그래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아직까지 잃지 않고 있는 이유인데요. 어디서는 누가 그런 말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300K 간다, 500K 간다.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40K는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갈 여력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정론이고요. 결국 이것 또한
전제가 있는 거겠죠. 바로 6개월 봉상 어디서 끝나야 한다? 11만 5천 115K에서 바로 망치형 캔들이 아닌 꽉 찬 망치형으로 끝내야 여기었던 지지를 받고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지지를 받고 마지막 피날레를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끝나지 않고 지금 이 방치형이 십자봉으로 죽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가야겠죠. 자, 지금 비트코인이 105K에서 머물고 있는데 십자형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93,000K까지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93,000K까지 빠진다고 하면 일봉상 차트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비트코인의 차트는 말씀드린 대로 외봉 그리고 쌍봉에서 주춤하면서 93,000까지 빠지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쌍봉의 완벽한 차트를 만들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7월부터 생성되는 봉에서 이제 남은 시간은 하락으로 베팅을 하면서 저점을 깨는 역할을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지금 관세 전쟁이 굉장히 휴전으로 그리고 잘 협상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제네바 협상 또한 이거는 완전한 협상이 아니라 시간 끌기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90일간의 유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곧 있으면 7월 1일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이슈가 다가올까요? 바로 미국의 국경일이죠. 국경일은 미국의 가장 큰 휴가가 겹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소비 습관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제 돌아오는 미국이 갖고 있는 소비, 중국에 대한 물건이 이제 소비 기한까지 7월 거의 맞아떨어지는 기간입니다. 이때 굉장히 소비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물건의 재고는 또다시 연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 7월에 머무르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세계 정책에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보시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차트처럼 7월의 기준으로 차트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외봉과 쌍봉으로 움직이는 기간들이 맞물려 있죠. 결국 저는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 현재 차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저는 시장에 반영이 돼서 6개월 봉이 과연 한 번 더 피날레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쌍봉을 향해 가고 있는지 이 구간에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결국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이해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알트 관련해서 탈 수 있는지 없는지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알트 관련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운영했던 텔레그램이 이제 6월 기점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1,713명이 입장에 계시고요. 저는 이제 좀 더 집중을 해서 그동안에 미처 못했던 멤버십에 대한 집중 투자와 영상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에 텔레그램 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던 코인클래스 대기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 하단에 코인클래스 대기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별도의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0,000명 중에서 300명 정도, 말 그대로 나머지 분들은 이미 다른 방에 입장해 계시고 있다는 소리인데요. 현재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300명 정도가 대기방에 입장해 계십니다.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들어가기 전에 대기방에 입장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하단에 대기방 입장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입장이 가능한 시기에 입장을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알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저는 알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알트가 동반 폭등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테마, 그리고 실사용 코인, 그리고 자금 유입만이 알트가 살아남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ETF로 비트코인 유입이 계속될수록 알트장은 사실상 힘들어지겠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대부분 비트코인 유입입니다. 그러면 알트코인에 대한 유입은 아예 없느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과 다르게 알트코인들의 차트는 사실상 차트가 무너졌다.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이 뭐가 다르냐? 비트코인은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봉에 있어서 계속적인 상승을 한 반면에 알트코인은 지금 어땠습니까? 바로 비트코인이 6개 동안 비트코인 양봉을 낼 동안 알트코인은 6개월, 무려 1년 동안에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저점을 붕괴하는 시나리오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같은 개미들은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이 오르는 거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점점 저점이 깨진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큰 봉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큰 봉으로 보게 되면 그 흐름이 맥락이 보이기 때문이죠. 알트코인에 대해서 점점 깨지는 게 눈으로 보일 겁니다. 지금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저점에 와닿고 있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에 그럼 알트코인들은 뭐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래 꼬리를 많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알트코인은 무엇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아래 꼬리를 그냥 올리는 역할로서 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지 상승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알트코인을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은 지금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 첫 번째, 무조건 가려면 망치형 캔들이 어느 구간에서 종가가 나와야 하는지를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저는 그 확률보다 쌍봉으로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를 집중해서 들으면 알트코인들이 반대로 그동안에 나오지 않던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은 알트코인의 상승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알트코인이 이더리움 기준으로 지금 잘 보시면 7월 1일 날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서 1년 동안 하락했던 거에 비해서 턴을 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잘 보시면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7월 1일 날 끝나는 것은 6개월 봉만이 아니라 3개월 봉이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지금 알트코인들은 양봉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알트코인이 하락한 후에는 음봉에 사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보는 양봉을 보고 사면 최소한 지지의 손절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은 터닝포인트 할 수 있는 매수라는 기본 역설이 생긴다. 자, 3개월 봉이 이대로 끝나게 되면 지금보다 저항이 높은 구간에서 끝나게 되면 아까 망치형 캔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지금 지지를 받고 또 한번 상승으로 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쌍바닥으로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채널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생기는 거겠죠. 결국 저는 지금 만약 산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과연 어느 부근에서 끝났는지를 보고 알트코인에 대한 시즌이 올 가능성이 이제부터는 조금 열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이 단기적인 흐름에서 위로 굉장히 높은 확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소극적 플레이를 하는 게 맞지만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설립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단기 수익보다 중장기 포지셔닝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비트코인의 두 갈래의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하락에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관점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대표적인 ETF 자금으로 빨아들이고 있는 리플, 이더리움, 대표적인 솔라나 대부분의 코인들이 지금 현재 터닝 포인트로 알트코인들이 버티고 있는 형성이 나오고 있죠. 또한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아래 구간에서 놀던 채널이 이제 깨졌고 바로 이제 고점이었던 라인으로 올라와서 새로운 채널 라인이 부서지는 역할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거래량이 터졌던 구간을 아직까지 소화하지 않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기 위해서 알트들이 숨죽이고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에는 그동안의 실마리를 한 번에 뭉쳐서 드렸습니다. 다음 컨텐츠에서는요. 특정 알트들에 대한 전략적 포지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바 회담은 있었지만 합의된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주장을 또다시 중국은 펼치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은 9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90일은 우리가 만들어지는 7월까지 봤을 때 7월 1일부터 생성되는 그 봉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차트가 한 번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락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회를 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했을 때 과연 알트들은 정말 많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예측과 제가 보는 방향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기다렸다 타도 충분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정말 탄다고 하면 정말 짧은 손절 범위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전략적 포지션에 대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더보기란 통해서 마지막 대기방 입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진환이었습니다.